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프리카 대륙 한가운데 케냐의 작은 마을 키암부 낡은 흙벽돌 교실 앞에서 아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서툰 발음으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생님. 그 목소리는 언덕을 넘고 사바나를 건너 하늘 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발밑은 먼지투성이었지만 눈동자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까만 피부의 아이들이 이 먼 아프리카 땅에서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곳은 손흥민 선수의 이름으로 세워진 학교였습니다. 타는 듯한 햇살 속에서 낡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이 발해가며 일렁일 때마다 마치 한국과 우간다가 하나로 이어지는 것 같았죠. 그 아래에선 아이들이 웃으며 공을 차고 노래하며 희망을 그렸습니다. 저는 이곳 우간다 북부 마을의 교사입니다. UN 교육 프로그램으로 처음 파견되어 왔고 어느새 5년째 이곳에 머물고 있죠. 이곳의 삶은 고단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아침이면 동네 할머니들이 빵을 구워 나눠주고 저녁이면 아이들이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세상 어디보다 풍성했죠.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이제는 제 고향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학교였습니다. 지붕이 새고 책상도 교과서도 없던 공간에서 아이들은 꿈을 배워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수업을 중단해야 했고 더운 날이면 그늘도 없이 땡볕 아래 앉아 공부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무 밑에 모여 앉아 제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공책도 연필도 부족했지만 배우고 싶은 열정만큼은 넘쳐났죠. 어떤 아이는 집에서 1시간을 걸어왔고 어떤 아이는 동생을 업고 왔습니다. 그 작은 손에 꼭 쥐어진 연필 한 자루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때 들려온 한 소식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축구 선수 손흥민이 이 마을에 학교를 세워준대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모두 웃었습니다. 설마 그 유명한 선수가? 저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세계적인 스타가 이 작은 마을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도에도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이곳을 말이죠. 어쩌면 그냥 소문일 거라고, 허황된 꿈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먼지 구름 속에서 대형 트럭 3대가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어른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 있었습니다. 트럭에는 자재들이 실려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서 낯선 한국인 봉사자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학교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으로 지어질 거예요. 그 한마디가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노인들은 손을 모으고 아이들은 기쁨에 날뛰었죠.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 준 걸까?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이 이 먼 곳의 아이들을 생각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봉사자들은 햇빛 아래서 벽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우며 말없이 일했습니다. 땀방울은 모래 위에 떨어졌지만 그들의 표정엔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팬이기도 했고 그 진심을 함께 나누고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들은 그늘진 곳에 물통을 갖다 놓았고 할아버지들은 삽을 들고 함께 땅을 팠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땀 흘리는 모습만으로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손짓발짓으로 대화하고 함께 웃으며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저녁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봉사자들은 한국에서 가져온 라면을 끓여 나눠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전통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국경도 언어도 피부색도 다르지만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마음만큼은 똑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아이들은 마을 공터에 나무 판자를 세워 손학교이라 서툴게 써 넣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그 글씨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이건 우리가 직접 쓴 거예요.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웃을 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6살 꼬마 아미나는 빨간 크레용으로 하트를 그려 넣었고 10살 묵혜사는 축구공을 그렸습니다. 그 옆에 7살 조수아는 태극기를 그렸습니다. 색깔은 좀 틀렸지만 그 정성만큼은 완벽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자리를 양보하며 한 글자씩 정성스럽게 적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개교식 날. 아이들은 낡은 하얀 셔츠를 다려 입고 태극기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설렘으로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국어로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 순간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옆에 있던 마을 촌장님도 눈시울을 붉히며 속삭이셨습니다. 선생님, 세상엔 아직 좋은 사람이 많군요. 70평생을 이 마을에서 사신 촌장님이셨습니다. 전쟁도 겪고 기근도 겪고 수많은 어려움을 헤쳐온 분이셨죠. 그런 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마을에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네. 그날 그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은 먼 대륙을 건너 다시 한 사람의 가슴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공사가 한창일 때 마을에 낯선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서 온 청년들이었어요. 하얀 티셔츠에 파란 글씨로 손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었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그들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누군가는 공구함을 꺼내 들고 누군가는 아이들에게 줄 학용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목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피곤보다 설렘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남자가 제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우라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존경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의 얼굴은 햇빛에 그을렸지만 미소는 참 따뜻했습니다. 악수를 나눈 그의 손엔 굳은 살이 가득했죠.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하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배우러 왔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현우 씨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기둥을 세우고 붉은 먼지 속에서 온몸이 땀에 젖어도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다 퇴직금을 털어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의미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죠. 나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이 먼 곳까지 온 사람. 그 용기가 존경스러웠습니다. 밤이면 마을 청년들과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이들은 그 주위에 모여 앉아 한국어를 배웠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 말 하나하나에 아이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모닥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가 기타줄을 튕기자 한국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가사는 몰라도 그 멜로디만으로 마음이 통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손뼉을 치며 웃었고 또 어떤 아이는 리듬에 맞춰 춤을 췄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은 언어를 넘어 전해지는구나. 아이들은 현우 씨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 앉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그의 팔에 매달렸고 어떤 아이는 기타를 만져보고 싶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현우 씨는 웃으며 아이들에게 기타를 쥐어주었습니다. 한 아이가 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현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빌딩이 많고 차도 많고 사람들도 바빠. 하지만 여기 와서 깨달았어요. 서로 돕고 함께 웃는 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아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현우 씨는 잠시 웃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건 아니야. 다만 가끔은 잊고 살아요.
진짜 행복이 뭔지를. 그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낡은 흙벽 사이로 새로운 공기가 흘러들었습니다. 웃음이 번지고 낯선 이방인과 현지 사람들 사이에 신뢰가 자라기 시작했죠.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낯선 외국인을 경계하던 이들이 이제는 봉사단과 함께 밥을 먹고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마음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의 한 할머니가 봉사단에게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이에요. 맛없어도 참고 드세요. 봉사단원들은 감사히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한 점도 남기지 않고 깨끗이 비웠습니다.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현우 씨의 말에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이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흔들며 부끄러워하셨지만 그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할머니는 매일 음식을 가져오셨습니다. 오늘은 이걸 만들어 봤어요. 봉사단원들과 할머니는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음식으로 마음을 나눴습니다. 며칠 뒤 저는 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왜 손흥민 선수 이름으로 학교를 짓는 건가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흥민 선수는 어릴 때 형과 함께 새벽마다 훈련을 했대요. 그때 형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건 기술이 아니라 진심이야. 그 말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산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 전해지고 또다시 누군가를 움직이는 마음의 바톤터치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선생님을 만났다.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경기장에서만이 아니라 이 먼 땅에서도 아이들의 스승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이어받은 청년들이 또 다른 세상을 만들고 있었다. 봉사단에는 대학생도 있었고 회사원도 있었고 심지어 은퇴한 교사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은 달랐지만 그 마음의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진심은 누군가에게 닿는다.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도 그들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벽돌을 쌓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손엔 물집이 잡히고 어깨가 뻐근해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격려하며 웃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요. 우리 손학교 완성해요. 그 웃음 속엔 하나의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진심의 증거가 될 거라는 약속이었습니다. 학교 벽 한쪽에는 작은 현판이 세워졌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지어진 소니 스쿨. 그 아래에는 이런 문장이 새겨져 있었죠. 꿈을 믿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 현판은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마치 금으로 새긴 듯 빛났습니다. 손으로 하나하나 조각한 글씨, 아이들이 직접 그린 작은 축구공 그림. 햇빛이 닿을 때마다 그 글씨는 반짝이며 생명을 가진 듯 했습니다. 봉사단과 마을 사람들은 그 앞에 모여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눈을 감았고 누군가는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마음을 벽돌 위에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흥민, 희망, 가족, 믿음 그리고 마지막 벽돌에 현우 씨가 썼습니다. 신뢰. 왜 신뢰인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벽돌을 어루만지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형에게서 배운 게 그거래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은 무너진다고요. 그는 잠시 손을 멈추더니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흥민 선수가 어릴 때 경기에서 큰 실수를 했대요. 그날 밤 형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해.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내가 널 믿기 때문이야. 그 말을 평생 잊지 않았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가슴 깊은 곳이 울렸습니다. 이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기둥 위에 세워진 하나의 마음이었죠. 현우 씨의 눈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저도 형이 있었어요. 제가 힘들 때마다 늘 제 편이 되어줬죠. 형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삶의 의미를 잃었어요.
그러다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들었고 형이 제게 주었던 신뢰를 이젠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을 모아 물었습니다. 얘들아, 신뢰가 뭘까? 한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믿는 거요. 다른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요. 가장 어린 6살 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로 안아주는 거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벽돌 하나하나가 단단한 시멘트가 아니라 이 순수한 마음으로 붙잡혀 있음을 느꼈습니다. 며칠 동안 아이들과 봉사단은 함께 벽돌에 글씨를 새겼습니다. 대학생은 용기, 봉사자는 사랑, 은퇴한 교사는 배움, 마을 할머니는 감사를, 촌장님은 화합을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아이들의 단어가 이어졌습니다. 축구, 선생님, 가족 그리고 한 아이가 또박또박 써내려갔습니다. 손흥민. 현우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왜 손흥민이라고 썼니?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손흥민 아저씨가 우리를 믿어줬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저씨를 믿어요. 그 짧은 말에 모두가 울었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람을 이토록 믿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심의 힘이었습니다. 10살 묵회사가 벽돌의 꿈이라고 썼습니다. 서툰 글씨였지만 그 한 글자에 온 마음을 담았습니다. 선생님, 저는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을 치료할 거예요. 9살 라키마는 친구라고 썼습니다. 손흥민 선수님은 우리 친구예요. 멀리 있어도 마음으로 연결됐잖아요. 사진 촬영 시간이 되자 봉사자들과 아이들이 벽 앞에 모였습니다. 노을이 깔린 하늘 아래 모두의 얼굴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카메라 셔터가 눌리는 순간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미소들이야말로 이 학교의 진짜 완성품이구나. 사진 속 아이들의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른 눈빛이었죠. 희망을 품은 눈, 꿈을 꾸는 눈, 미래를 믿는 눈이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 씨는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이렇게 말했다더군요. 내 이름이 새겨진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의 꿈이 새겨진 학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꿈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네요. 벽돌 위의 이름들은 언젠가 바람에 닳고 빗물에 희미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새겨진 마음만큼은 영원히 이곳에 남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언젠가 또 다른 아이의 꿈을 세울 것입니다. 한 소녀가 자기 이름 옆에 작은 별을 그렸습니다. 이건 손흥민 선수님이에요. 별처럼 빛나는 분이니까요. 그 옆에 다른 아이가 별을 하나 더 그렸습니다. 이건 나예요. 나도 별이 될 거예요. 그렇게 벽에는 수십 개의 별이 그려졌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별처럼 빛나며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믿음은 흙으로 쌓을 수 없지만 진심으로는 세워집니다. 이 학교가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개교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고 천둥이 울렸습니다. 비는 마치 세상을 집어삼키려는 듯 퍼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급히 집 안으로 피했습니다. 번개가 치고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학교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학교는 괜찮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앞의 광경에 그저 얼어붙었습니다. 운동장 절반이 물에 잠겨 있었고 교실벽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전까지 희망으로 쌓았던 벽돌들이 진흙 속으로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울었고 봉사자들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이걸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목소리가 빗물처럼 떨렸습니다. 한 봉사자는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필 지금? 다른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촌장님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이래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절망이 흙탕물처럼 스며들어
마음속 희망까지 무너뜨렸습니다. 아이들 중 몇몇은 젖은 벽돌을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학교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6살 아미나가 흙투성이가 된 벽돌을 주워들고 물었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현우 씨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엔 눈물 자국이 있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포기하고 싶을 때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우리도 그 얼굴을 기억합시다. 다시 세웁시다.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무너진 벽 앞에 섰습니다. 흥민 선수는 부상으로 1년간 공을 못 찼대요. 의사들은 다시는 예전처럼 뛸 수 없다고 했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형의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웠대요. 그 한마디가 사람들의 가슴속 불씨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비가 그치자 모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봉사자들은 흙을 퍼내고 마을 사람들은 자재를 옮겼습니다. 아이들조차 작은 손으로 돌멩이를 날랐습니다. 선생님, 이건 제가 옮길게요. 가장 어린 6살 소녀도 양동이에 모래를 담아 날랐습니다. 그 손은 작고 떨렸지만 포기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들은 밥을 지어 날랐고 청년들은 밤새 벽돌을 쌓았습니다. 땀과 눈물이 뒤섞였지만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봉사자의 손에서 피가 났습니다. 현우 씨가 말했습니다. 조금 쉬세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손흥민 선수도 부상을 이겨냈잖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벽돌을 들었습니다. 마을의 젊은 청년들도 함께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이런 학교가 생기는 건 처음이에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들은 밤새 작업등을 켜고 일했습니다. 그날 밤 사람들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손끝엔 포기 대신 신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모두의 얼굴은 흙과 땀으로 뒤덮였지만 그 누구도 지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현우 씨가 진흙 속에서 벽돌 하나를 꺼냈습니다. 흙을 닦아내자 그 위에 적힌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신뢰. 봐요,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벽돌을 중심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벽돌에 새긴 마음 기억하시죠? 그 마음이 진짜 이 학교의 기둥입니다. 벽이 무너져도 그 마음만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을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세요? 전쟁도 기근도 이겨냈어요. 이 정도 비록 포기할 우리가 아니에요. 촌장님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내가 너무 성급했구만. 다시 시작합시다. 그렇게 마을 전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인과 아이, 남자와 여자, 한국인과 우간다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벽돌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몸은 지쳐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너진 벽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높게, 더 아름답게. 현우 씨가 마지막 벽돌을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라는 걸요.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어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습니다. 폭우는 우리를 무너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련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손학교의 개교식 날. 하늘은 한 점 구름 없이 맑았고 아이들은 설레는 얼굴로 운동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흙먼지만 가득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전날 밤 아이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손흥민 선수님이 정말 오세요? 직접 오시진 않지만 특별한 선물을 보내셨어.
저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죠. 아침이 밝자 마을은 축제처럼 들떴습니다. 할머니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청년들은 북을 두드렸습니다. 아이들은 새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 교복 또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지원한 것이었죠. 하얀 셔츠, 파란 바지, 그리고 가슴엔 작은 태극기와 손학교이라는 글씨. 그 작은 자수 하나가 아이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거울 앞에서 교복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정말 내 옷이야? 처음으로 새 옷을 입어본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운동장 한쪽 스크린이 켜지자 모두의 숨이 멈췄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영상 편지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이 학교가 여러분의 꿈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멀리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습니다. 한 소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생님, 저도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현우 씨는 그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넌 분명 될 수 있어. 손흥민 선수도 너처럼 작고 평범한 아이였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단다. 넌 이미 첫걸음을 뗐어. 바로 이 학교에서. 소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의 햇살은 특별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흙먼지 속에서도 별빛이 보였다고 믿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 수백 명의 꿈으로 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어진 순서는 감사편지 낭독이었습니다. 10살 소년 묵혜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습니다. 손흥민 선생님께. 저는 한 번도 학교에 다닌 적이 없었어요. 우리 마을엔 학교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저는 글을 배울 수 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나중에 우리 마을 이야기를 책으로 쓰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릴 때마다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어린 목소리 속엔 감사와 꿈이 동시에 들어 있었죠. 이어 9살 라키마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선생님, 저는 선생님처럼 달리고 싶어요. 빨리 달려서 우리 마을에 약을 가져다 주고 싶어요. 엄마가 아플 때 약을 사러 먼 마을까지 가야 했거든요. 저는 선생님처럼 빠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사람들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아이들의 꿈은 크지 않았지만 그 순수함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찬란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테이프 커팅식이었습니다. 현우 씨와 촌장님, 그리고 가장 어린 아이와 마을의 가장 연로한 할머니가 함께 가위를 들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이 순간을 함께합니다. 가위가 찰칵 소리를 내며 테이프를 자르는 순간 환호와 노래, 그리고 울음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춤을 췄습니다. 그날의 SON, SCHOL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날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이제 우리 손주들이 글을 배울 수 있어. 신께 감사드려야지. 무대에 오른 현우 씨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벽돌을 나른 것뿐이에요. 하지만 진짜 이 학교를 세운 건 손흥민 선수의 진심이고 여러분의 희망입니다. 이제 이 학교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이곳에서 꿈을 키워 세상을 바꾸세요. 그 말이 끝나자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목소리는 하늘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은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새 책상, 새 의자, 새 칠판. 모든 것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책상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진짜 제 책상이에요? 그래, 너만의 책상이야. 칠판 옆에는 손흥민 선수의 사인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옆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여러분은 모두 특별합니다. 손흥민. 아이들은 그 글씨를 손가락으로 따라 쓰며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함께 배웁니다.
글을 배우고 숫자를 배우고 세상을 배우고 무엇보다도 꿈꾸는 법을 배웁니다. 제 말에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게 꿈인가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갈 현실이란다. 그날 저녁 석양이 학교를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바람에 펄럭이는 태극기 아래 아이들의 웃음이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희망이라는 이름의 그림이었죠. 수업 첫날, 교실 안에는 낯설지만 따뜻한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이들의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 목소리는 세상 그 어떤 합창보다 맑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음은 틀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만큼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따라 불렀습니다. 저는 교탁 앞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감사합니다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진심의 언어였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은 스스로 칠판에 한국어 단어를 적었습니다. 행복, 친구, 사랑, 신뢰. 그들이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감사합니다는요, 고맙다는 뜻이야. 제가 설명하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공책에 따라 썼습니다. 손흥민 아저씨도 우리한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까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분은 너희를 보면서 분명 고마워할 거야. 매일 아침 조회 시간, 운동장엔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프리카의 푸른 하늘 아래 한국어가 희망의 노래가 되어 퍼졌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저 아이들이 한국말을 하네. 할머니 한 분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래요, 할머니. 참 예쁜 말이구나. 그리고 몇 달 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보낸 영상 메시지가 도착한 것입니다. 손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미소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교실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손흥민 선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 미소가 힘이 된대요. 그 목소리는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아이들은 스크린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손흥민 선수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요. 선생님, 우리 목소리 들릴까요? 분명 들릴 거야. 마음으로. 그날 이후 아이들은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친구들과 안녕, 좋아, 고마워 를 주고받았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 소녀는 매일 짧은 한국어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 나는 학교 좋아. 손흥민 선생님 감사. 문법은 틀렸지만 그 문장엔 사랑과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일기를 볼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손흥민 선수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한글로 쓰고 싶어요. 아이들은 연필을 꽉 쥐고 서툰 손글씨로 한 글자씩 써내려갔습니다. 손흥민 선생님께. 나는 10살 묵회사. 한글 배우기 어려워. 그래도 재미있어. 나 크면 한국 가고 싶어. 선생님 만나고 싶어. 감사해요. 사랑해요. 그 편지들은 문법보다 마음이 앞선 글이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를 쓰는 그 표정은 마치 기도 같았습니다. 편지들은 봉투에 담겨 한국으로 보내졌고 몇 주 후 기적 같은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묵회사에게. 한글 공부 열심히 하고 있구나. 대단해. 나도 영어 배울 때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너도 할 수 있어. 언젠가 한국에서 만나자. 손흥민.
아이들은 엽서를 받자마자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봐요. 제 이름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엽서를 품에 안고 울었고 또 어떤 아이는 베개 밑에 넣고 잠들었습니다. 그 낡은 종이 한 장이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엽서가 구겨지고 색이 바래도 그들은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 소녀는 그 엽서를 액자에 넣어 집벽에 걸었습니다. 이건 우리 집의 가장 귀한 보물이래요. 그녀의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매일 그 엽서를 보며 공부해요. 나도 손흥민 선수님처럼 될 거야라고 하면서요. 교실 벽에도 손흥민 선수의 사진과 메시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꿈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은 모두 특별합니다. 아이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마다 그 문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한국어로 그리고 우간다어로.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언어를 배우면 뭐가 좋아요? 저는 잠시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언어는 마음을 잇는 달이란다. 너희가 한국어를 배우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너희의 마음도 전할 수 있지.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한국어로 고맙다는 마음을 전할래요. 손흥민 선생님께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마음과 마음을 잇는 희망의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다리 위로 진심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먼 아프리카의 교실에서 한국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의 언어, 희망의 언어, 그리고 사람을 잇는 언어가 되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것입니다. BBC, CNN, 알자지라까지 한국의 축구 스타 아프리카에 희망을 세우다. 기자들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 먼 곳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BBC 기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작은 마을이 아니에요. 여기는 희망이 시작된 곳입니다. 보도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번졌습니다. 손흥민이 학교를? 그는 단지 축구선수가 아니었군요. SNS에서는 손학교, 희망, 진짜 영웅 해시태그가 폭발했습니다. 수백만 명이 그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한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손흥민의 팬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제자가 되고 싶다. 또 다른 사람은 썼습니다. 이것이 진짜 영웅이다. 그는 경기장 밖에서도 인생의 골을 넣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따뜻했던 건 한국 시니어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같은 손흥민, 참 자랑스럽다. 이런 게 진짜 국격이지. 한국의 진심이 세상을 감동시켰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축구를 잘 모른다.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안다. 우리 손자가 그 얘기만 하면 눈이 반짝인다. 이제 그 이유를 알겠다. 그 아이는 진짜 어른이구나. 또 다른 어르신은 썼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우리나라가 가난했지. 도움을 받던 나라였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남을 돕고 있다니 눈물이 난다. 은퇴한 교사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40년 동안 교단에 섰지만 내가 남긴 게 뭘까 싶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젊은이가 학교를 세웠다. 부끄럽고 동시에 희망이 생깁니다. 이런 젊은이가 있다면 미래는 밝습니다. 현우 씨는 인터뷰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크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진심을 이어받은 것뿐이에요. 그 말에 기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CNN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왜 손흥민 선수는 이런 일을 한 걸까요? 현우 씨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형에게 배웠대요. 받은 것을 돌려줘라. 그분은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이젠 그것을 세상에 돌려주고 있는 거죠. 그 인터뷰는 전 세계로 방송되었고 놀라운 일이 이어졌습니다. 각국에서 후원이 몰려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호주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한미국 기업 가는 1만 달러를 보내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모릅니다. 축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은 압니다. 그의 진심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일본의 은퇴한 교사는 연금 일부를 기부했습니다. 나는 평생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교육의 소중함을 알기에 이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영국의 한 할머니는 손뜨개 인형 100개를 보냈습니다. 각 인형마다 손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이들아, 너희는 특별하단다. 손흥민처럼 꿈을 잃지 말거라. 사랑을 담아 영국 할머니가. 아이들은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선생님, 영국 할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분명 마음이 따뜻한 분일 거야. 그날 밤 아이들의 꿈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한 나라가 피어났습니다. 한국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 할아버지는 신문에 이렇게 투고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없다고 하지만 손흥민 같은 청년을 보라. 이런 젊은이가 있으니 우리 미래는 걱정 없다. 경로당에서는 손학교 이야기가 화제였습니다. 참 기특한 청년이야. 돈을 벌면 저렇게 써야지. 우리 손자한테도 이 이야기 들려줘야겠다. 한 노인정에서는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습니다. 적은 돈이라도 모이면 크지. 한 달 만에 모인 금액은 500만 원. 그 돈으로 운동기구를 사서 손학교로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로당 어르신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아이들아, 건강하게 자라렴. 대한민국 할머니, 할아버지 드림. 그 편지를 아이들에게 읽어주자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할머니,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힘껏. 며칠 뒤 아이들은 답장을 썼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는 우간다 아이들입니다. 운동기구 감사해요. 우리는 건강해요. 사랑해요. 그 편지들이 다시 한국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날 두 대륙의 노인과 아이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연결된 순간이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도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작습니다. 진짜 영웅은 매일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의 겸손한 말이 오히려 세상을 더 울렸습니다.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손흥민은 골로만 말하지 않는다. 그의 삶이 곧 메시지다. 겸손, 나눔, 진심. 이것이 진정한 영웅의 언어다. 그날 이후 손학교는 더 이상 작은 학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선한 마음이 모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희망은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었다. 누군가의 진심이 누군가의 꿈이 될 때 그곳이 바로 세상의 중심이었다. 지금도 손학교의 교정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매일같이 울려 퍼집니다. 벽 한쪽에는 여전히 손흥민 선수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신뢰는 언어를 넘어 마음으로 전해진다. 아침마다 아이들은 그 사진 앞에서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생님. 그 단순한 인사 속에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이들은 글을 읽고 숫자를 세고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변화는 그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그 눈에는 꿈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 소녀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 마을엔 병원이 없어요. 내가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치료할 거예요. 한 소녀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싶어요. 또 다른 아이는 말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님처럼 축구 선수가 돼서 다른 나라에도 학교를 지어줄 거예요. 그 순수한 말들이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흥민 선생님은 늘 여기 계시단다. 너희가 꿈을 꾸는 한 이곳에. 아이들이 고개를 갸웃하자 저는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이 안에 계셔. 진심은 눈에 안 보여도 느낄 수 있거든. 그 말에 아이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며 웃었습니다.
맞아요. 손흥민 선생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그날 오후 하늘 위로 커다란 무지개가 떴습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 뛰어나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생님. 사랑합니다. 무지개는 완벽한 반원을 그리며 학교를 감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약속처럼. 아이들은 그 아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그리고 우간다어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노랫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을 넘어, 바다를 넘어, 어쩌면 한국까지 닿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거대한 일도 화려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진심이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이 다시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현우 씨는 한국으로 돌아갔지만 지금도 이메일을 보내옵니다. 아이들은 잘 있나요? 우리는 늘 그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메일을 아이들에게 읽어줍니다. 아이들은 손을 들고 외칩니다. 현우 아저씨, 우리도 사랑해요. 한국의 봉사자들도 여전히 후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달 작은 정성들이 모여 책과 급식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편지가 도착합니다. 나는 80이 넘은 할아버지요. 내 인생에서 이렇게 보람찬 일을 할 줄 몰랐어. 아이들아, 건강하게 자라렴. 이 할아버지가 늘 기도하고 있단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봐라, 너희에게는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셔. 비록 얼굴은 몰라도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란다. 그날 아이들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무지개 아래 학교, 웃는 친구들, 그리고 그 위에 서툰 한글로 적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그 그림은 다시 한국으로 보내졌고 한국의 어르신들은 그것을 프레임에 넣어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운 학교야. 그 말 한마디에 또 한 번 눈물이 났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골이 경기장을 울렸다면 이 골은 세상을 울렸습니다. 그가 넣은 가장 위대한 골은 아이들의 마음에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간 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골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또 다른 아이들을 돕는 날, 그 진심의 바통은 또 한 번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손학교의 아이들은 웃고 배우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 웃음소리 속에는 손흥민의 진심이 있고 봉사자들의 땀과 한국 어르신들의 기도가 녹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학교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정말 기적은 매일 일어납니다. 아이 하나가 글을 읽을 때, 친구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때, 희망을 믿는 그 모든 순간이 기적입니다. 손학교 단순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요람이며 작은 진심이 모여 만들어낸 사랑의 집입니다. 한 사람의 진심으로 시작되어 수많은 마음으로 완성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자라 또 다른 손학교를 세우는 날, 손흥민의 진심은 국경을 넘어 세상을 잇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전해진다. 작은 진심이 모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이것이 손학교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진심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 그것이 손흥민이 남긴 가장 위대한 골이었다.